오늘은 저 광명 말씀도 많이 드릴 건데 안산하고 따끈따끈하게 답사 갔다 온 것들을 우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작게 뭔가 이렇게 타워크레인 올라와 있죠. 요게 지금 서해선을 안산과 화성을 잇고 있는 다리 공사예요. 빨라도 2025년쯤 여기가 과연 아파트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할까, 아니면 서울의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 축소가 먼저 될 것인가는 여기가 시금석이라고 바로. 요게 신안산선 차량기지입니다. 많이 지었죠. 그리고 여기는 서해선과 같이 쓴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원래 서해선은 아까 그 다리를 건너서 신안산선하고 붙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홍성부터 여의도까지 50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수많은 난관들이 생기는 바람에 여기를 포기하고 일단 더 남쪽에 있는 향남에서 경부선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 1시간 거리로 목표가 수정됐어요. 정말 이거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너무 황금 노선이라 모든 지자체가 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손을 얹었어요.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흥미로운 여러분의 사는 곳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서해선, 하고 신안산선, 신안산선 이야기를 쭉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쳐진 도시들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신안산선 말씀을 드리면서 몇몇 맛집도 말씀드렸고 서울 쪽을 말씀드렸죠, 주로. 맞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라인이 지나가는 안양, 광명, 시흥, 그리고 안산까지. 이 각각의 도시가 다 볼거리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답사로도 그렇고 투자적으로 그렇고 그 중에 서해선과 신안산선 관련된 지역만 좀 집중해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지난 주쯤에 보여주셨던 그림인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한 3번, 4번쯤 앞에 보여드렸던 건데 현재 신안산선을 건설하고 있는 업체 측에서 공개한 노선도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고 까다롭다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게 우선 여기서 여의도에 출발해서 영등포, 도림사거리, 신풍, 여기까지 대림, 구로, 디사단지, 신독산역, 시흥사거리 여기까지가 서울이죠. 석수는 이미 1호선 석수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부선 석수역 여기에 이제 환승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광명은 KTX 광명역과 환승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갈라져서 하나는 아직은 없지만 하고는 광명, 매화는 시흥, 그 시흥시청까지 간다. 이게 신안산선의 한 갈래. 그래서 여기서 소사 원시선이라 불리는 장래의 서해선과 만난다. 그래서 시흥시청역 주변이 환승역이 돼서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다. 이미 기대 심리가 꽤 크다 말씀드렸고요. 저게 이제 역의 역사를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구 같은 것까지? 예, 이게 이런 구조로 간다라는.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국제 테마파크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편으로는 광명에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목감으로 갔다가 IC 갔다가 성포역, 중앙역, 호수역, 한양대역까지. 요게 이제 안산시 내부죠. 근데 이제 그때도 강조해 드렸던 게 여기서부터 까다로워집니다. 이게 워낙에 서해선과 신안산선은 같이 처음에 계획서 만들어지다가 중간에 엉켜버렸어요. 엉켰다는 게 거의 20년 전부터 나왔던 계획들이 중간에 엎치락 뒤치락하는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국제 테마파크가 뭐가 들어올 거냐 라는 거랑 지도 보시면 여기 송산 그리시티 화성시 공룡을 화석지 보이죠. 꽤 넓은 간척지입니다. 여기를 아파트 등으로 채울 수 있느냐. 그리고 시화호가 원래는 담수호, 그러니까 민물 호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업용 수도 쓰고 농업용 수도 쓰고. 그랬는데 시화호 하면 떠오르시는 게 아마 오염, 뭐 죽은 물고기들. 그래서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일부는 주거지역, 농업지역, 공업지역 만든다는 목표하에 만든 게 반월공단이에요, 사실은. 시화호를 다 메웠나요? 아니, 안 메웠습니다. 아직도 원래 호수로 쓴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시화호가 정상적인 호수라는 전제에서 공업용수도 공급하고 농업용수 공급하고 요 안쪽에는 주거지로 만들고 그리고 테마파크도 만들어서 띄운다라는 계획이었는데 무산된 거죠. 이 시화호가 너무 오염돼 버려서 현재는 여기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민물호수가 아니에요. 그 계획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해수예요. 좀 짠물이에요? 그리고 바로 2주 전에 답사를 다녀왔는데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물 자체에서 오염 많이 됐어요. 오염됐던.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엉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신안산선입니다. 네. 점선이 서해선인데 네. 보면은 신안산선 두 개 잘 가다 말고 중간에 텅 비어요. 그리고 띄어가지고 이쪽에 또 신안산선이에요. 네. 뭔가 좀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안 이러잖아요. 쭉 가야 되잖아요. 그냥.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같이 계획하다가 서해선 공사하고 신안산선 공사가 따로 갈라져 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알 수 없는 형태가 돼버렸다. 저 두 개는 근데 다 가긴 가는 거죠? 아니 확실하지 않나요? 지금 공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하고 이거 언젠가 개통돼요. 근데 참 시기가 되게 서해선 쪽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선 좀 보여드리면 뭐 오늘은 저 광명 말씀도 많이 드릴 건데 안산하고 따끈따끈하게 답사 갔다 온 것들을 우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강조드려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너무 넓은 지역을 다루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안산 반월공단의 남쪽에 있는 타워에 올라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반월공단에서 바라본 화성, 시화호. 시화호 쪽에 지금 지금 북에서 남을 바라본 겁니다. 네네. 이게 우음도라고 하는 옛날에 섬이었다가 이제는 산이 돼버렸죠. 네. 이 우음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사진 몇 개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다시. 네. 이게 지금 시화호예요. 그리고 저 넘어가 화성 송산 간척지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크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제가 뭘 잘못 보는 건가요? 꽤먼 거리에서 봐서 그래요. 꽤 크죠? 꽤 큽니다. 네. 여기 보면은 작게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보이죠. 뭔가 타워 크레인 올라와 있죠. 네. 요게 지금 서해선을 안산과 화성을 잇고 있는 다리 공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빨라도 2025년쯤인 네네. 것 같고 저 너머로 보이는 게 요 구간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제가 대충 요 호수 글자 써 있고 점선이 있는 요쯤에서 네. 남쪽을 바라본 겁니다. 이게 이 사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가 신안산선 차량기지가 된다. 서해선도 가지만. 그리고 저 너머에 산 너머에 있는 게 화성시청입니다. 남양 신도시라 불리는. 네. 저 철도 있는 데를 이렇게 약간 높게 약간 쌓아주는군요. 예, 올려줍니다. 예, 토대를. 근데 토대가 얘가 당연하게도 간척지라서 연약지반인데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답사하면서 약간 걱정을 하면서 왔죠. 당연하게도 침식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예, 당연하게도 됩니다. 그럼 공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런 땅이라서 계속 뭘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갈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약간 걱정된다는 얘기가 왔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이 시화호 주변의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도시 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어디냐면 일반 지도로 볼게요. 새솔동이라고 송산 신도시 뭐 유보라 아파트 이런 거 보이죠. 네. 이 거대한 빈 땅의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는 지금 공단이 있는 거고요. 저쪽 공단이 있고 바로 건너편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 계획 시화호가 이제 민물호수가 된다는 전제로 북쪽이 공장지대, 남쪽은 농업지대, 동쪽은 주거지대였던 거죠. 근데 공단이 저렇게 있으면 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뭔가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이렇게 위에가 좀 막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점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서울시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네. 공단이 있다는 건 직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서울은 공단이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3차 산업은 있는데 IT하고 네네. 모든 시민이 그것만을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는 공단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수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직주 근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냥 사실은 뭐 저게 별로 이렇게 공용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네. 보이는 것 자체가 그냥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썩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내 옆집이 그거는 그게 내 남편 직장이면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게 그 늘 말하는 송도 네. 바로 옆이에요. 반월공단의 시흥 쪽 지구하고. 송도랑 저렇게 가까워요? 예, 바로 여기에요. 송도 반월공단 중에 시흥 쪽. 그래요? 예, 반월 특수지역 시화지구라고. 그러니까 송도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송도가 서울 그리고 보시면 남동공단도 바로 옆에 있어요. 송도 옆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상인 겁니다. 직장이 옆에 있어야지
그 지자체는 세금도 걷는 거고 그리고 공장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고 뭐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장점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보시면 다 빈 땅이에요. 근데 요 세솔동 쪽에서 반월공단 쪽으로 안산 쪽 가려면은 네네. 길이 하나예요. 아 저렇게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건 좀 너무 돌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답사했다 들은 얘기는 여기는 늘 막힌다. 출퇴근 시간에. 저기도 차라리 자전거가 나을 거다. 다리 하나 더 생기겠는데요. 저도 많이 생길 겁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 여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언제 될 것인가. 저기 저 정도 넓이에 저 정도면 보시면 지금 이게 반월공단 전체보다 넓어요. 이쪽이. 꽤 넓은 겁니다. 저기도 간척지예요? 다 간척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화가 만들어지면서 좀 물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를 뭘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농업도 하려고 그랬고 농업? 주거도 하려고 그랬고 원래 이거는 예전엔 원래 농업 계획이 있었어요. 저기 새만금도 그렇고. 네네네네. 근데 새만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계획할 때는 쌀이 부족했잖아요. 한국이. 지금 이제 쌀이 남아 들어왔거든요. 새만금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여기 농림부라든지 이쪽은 확고합니다. 농업으로 계획했으면 농업해야 됩니다. 딴 걸로 못 넘겨준다. 아 그래요? 네. 철저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절대 농지를 딴 용도로 바꾸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한동안 바꿀 수 있었던 방법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거였죠. 그럼 용도 변경이 쉬워지거든. 네. 그래서 그게 특혜가 나오는 거였죠. 근데 그만큼 절대 농지라는 건 중요한 거고 처음 농업 목적이면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게 한국의 강력한 농업 세력들의 주장인 거죠. 네네. 저 이거 또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면 네. 여기가 여러 가지 복잡한데 공룡 알이 나와 버렸어요. 여기서 대규모로. 공룡 테마파크지면 어떨까요? 이미 했어요. 했어요 이미? 근데 이게 딱 중간을 차지해요. 한복판에. 아이고야. 서쪽 아까 말씀드린 우음도라는 데가 여기인데 네. 이게 섬이었다가 지금 산이 돼버린 네. 여기하고 동쪽의 주거지구가 분리돼 버려요. 공룡들이 알을 낳아버렸네. 알이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꽤 좋은 관광지예요. 그래서 화성이 동탄에 가도 공룡 이렇게 마크가 있고 한 게 이것 때문인 건데. 그래서 사실 그 지난 3주 전쯤에 말씀드린 게 여기가 과연 이 동쪽 지역 전체가 아파트로 치워질 수 있을 것인가 할까 아니면 서울의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 축소가 먼저 될 것인가는 여기가 시금석이라고 바로. 뭐가 좋을까요 저기? 지난번에 공개됐던 네. 그 방송을 본 요 송산 신도시 총연합회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글이 올라왔던데 그 총연합회라는 게 아마 여길 겁니다. 나머지 주거가 없으니까 네네네네. 지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서해선과 신안산선에 대해서 말하는 부동산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많이 상처 받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많이 말이 나와서. 근데 저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데 네네네. 여기는 아마 안산하고 연담화가 되겠죠. 화성시지만. 그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서해선도 서해선인데 보면 이게 노선 보이시죠? 점점 찍힌 거. 네네. 이게 서해선이거든요. 신안산선 차량기지가 여기고 여기는 멀어요. 산을 지금 2개를 건너야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아마 신안산선 중에 여기 요 라인 여기 네. 신안산선 한양대역 이쪽을 이용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쪽 분들은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아마 신안산선권이라 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서해선은 이제 안산을 벗어나면 이제 이쪽 분들은 약간 예외고 여기가 말씀드린 신안산선 차량기지. 그리고 좀 넘어가면 이쪽은 서해선의 서화성 남양역입니다. 네. 여기가 아직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어요. 뭐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걸 바로 얼마나 답사 갔다 온 따끈따끈한 사진들입니다. 네. 요게 안산시 남쪽 끝입니다. 네. 이 원시역을 지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상으로 튀어나와요. 지하철이었다가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나서실 겁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못 보시는 것들이라 여기에 서해선 원시역이 있었어요. 원시역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서해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올라와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이쯤이에요. 네. 지상으로 올라와서 다리를 건너와야 되는데 보면 뭐가 없죠. 네. 안 찍혔죠. 네. 근데 저는 사진을 찍었죠 아까. 요거. 그러니까 아직 위성 사진도 안 찍힐 만큼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공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돼야 신안산선도 차량 기지를 쓸 수 있고 네네. 서해선도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늦어가지고 지금 간척지 전체가. 그리고 참고로 국제 테마파크가 여기 만들 예정입니다. 한때 유니버설 스튜디오 얘기 나왔다가 네네네. 무산됐고 네. 최근에 신세계가 하고 있다는 아마 협약서까지 맺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저 땅은 소유는 뭐 나라나 뭐 그렇죠. 그렇겠죠. 예, 예. 네. 했다가 이제
지금 뭐 사용권을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여드리면 이건 저랑 답사를 같이 갔던 네. KTX 류기현 기관사께서 찍어주신 건데 일부러 이렇게 찍어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왼쪽이 안산, 네. 저 넘어가 아까 송산 신도시 새솔동. 저 뭐 바지선 아니 이게 지금 교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량이 돼야 서해선 라인이 안산으로 올 수 있고 네. 신안산선도 차량 기지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네, 갈 수 네, 있는 네, 겁니다. 네. 일부러 이 구도를 보여드리려고 이게 시화온 겁니다. 저 물리는 데까지 다 메꿀 생각은 없는 거죠 지금? 없습니다. 네. 이게 워낙에 죽어버린 호수가 돼버려서 바닷물로 통과해버렸고 이걸 네. 메꾸면 아마 오염된 땅이라서 그래서 요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사진을 좋은 걸 보여드리면 요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새솔동입니다. 송산 신도시 주거지요. 네. 근데 요 근처가 차량 기지예요. 예정지. 사진 오른쪽에 네. 신안산선 차량 기지 좀 내려가면 서화성 남양역 보면 산을 지나야지 이게 나와요. 테마파크 요즘에 들어올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일론 출퇴근 못 하실 거다 아마도. 이렇게 차로 일로 올 바에는 차라리 신안산선 한양대역까지 주차장에다가 해놓고 기차 타고 오시는 게 네. 낫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제 놀러 오신다. 네. 경기 서부 지역 분들이 신세계든 뭐든 이게 이제 이 송산 간척지의 거대한 것 중에 동쪽 부분입니다. 저희 그럼 이케아랑 그렇죠. 그런 거 들어오면 되죠. 그런 거 두 개. 그리고 여기 아마 그리고 중요한 게 아마 홍성 쪽에서 놀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설산 타고. 그렇죠, 그렇죠. 한 30분 거리거든요. 이제. 어. 그러니까 홍성이 이제 서울인 거예요. 대서울인 네. 거예요. 홍성, 당진 뭐 이쪽 분들 네. 많이 오실 수 있겠네요. 그 저기 아산도 그렇고. 네. 여기는 뭐 그래서 지금 기대가 큰 겁니다. 그 또 하나 땅에 내려갔죠. 내려가서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송산 국제 테마파크 현장입니다. 요 왼쪽은 옛날에는 바닷가에 피초 솟아있는 절벽이었다가 이제 산이 된 여기가 간척지의 동쪽 부분이고 네. 저 넘어가 안산이에요. 여기도 이제 다 원래 얕은 바다였던 거죠? 바다였습니다. 뻘 뭐 이런 거 네, 있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점점 수위가 내려가니까 공룡 알도 나오고 옛날 배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여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역사 시대의 중요한 유물들은 안 나오고 있어서 뭐 고려작이라든지 아마 그 개발은 될 것 같습니다. 다 발굴해봤는데 뭐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공룡알 정도는 개발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모양이죠. 공룡알 지역을 통째로 그냥 잘라서 그냥 유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원지가 2개가 된 거예요. 왼쪽 쪽에도 주거지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선도 그어져 있고 현재는 뭐가 없습니다. 로드비도 안 찍혀 있죠 전혀. 네네네. 가보면 그냥 아까 사진과 비슷한 황무지가 펼쳐져 있고 중간은 이렇게 공룡화 석지가 딱 차지하고 있고 네. 그 테마파크가 여기 예정이고 선이 좀 그어 있고 이쪽이 새솔동이고 거대해요. 가보면 네. 실제로는. 테마파크가 있고 그 옆에를 보통 뭘로 채우나요? 테마파크 옆에다 막 무슨 이케아. 이케아 가면 되겠군요. 사실 여기는 주거 수요가 꽤 있기 때문에 북쪽이나 동쪽에 이케아 만들면 좋을 겁니다. 충남 일부 수요까지 끌어올 수 있는 거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충남 분들은 행복한 고민인 거죠. 대전 갈 거냐, 화성 올 거냐. 여기가 가까우시겠는데요? 가깝죠. 네. 대전 가려면 이제 재래선 타거나 그렇죠. 길 막히는 거죠. 대전보단 여기 훨씬 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렇게 되면 아마도 그래서 서해선이 중요한 게 충청남도가 사실 차량 산맥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내포권하고 대전권이 서부권하고 하여튼 동남이 다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더 가속화될 거로 보는 거죠. 그 분단이. 충남이 쪼개지네. 그렇습니다. 충청도는 청주하고 이쪽도 좀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만 충남 지역이 네. 내포권하고 이쪽도 약간 좀 관계가 그래서 뭔가 이 충청을 하나로 통합할 구심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예 충남지사로 한번. 충청지사로 저 충청지사. 네네. 명예. 네, 충청 남북도 또 예, 지사님들 긴장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명예로. 명예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땅 들어 가 보시면은 광활해요. 보면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있죠. 옛날 해안초소. 이제는 그냥 무의미해진. 네. 여기 산 이름이 구럽산이래요. 어? 구럽산. 저걸 산이라고 그래요? 옛날 산이었대요. 조그맣게 산으로 인식했대요. 이 동네 마을회관 갔다가 본 건데. 구럽. 이게 옛날 마을 주민들이 네. 클럽, 구락부를 이루어서 놀러 갔다고. 그래서 구럽산이라 불렀다. 라는 지명 유래가 써 있더라고요. 약간 그럼 일제 시대쯤에 이제 관광지에 만들어진 그런 지명인 거죠. 말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름 없다가 여기 옛날에는 백길로 인천까지 가는 거라 이 동네가 이제 남양 인천이라 불리다가 네네네네. 이 구럽산도 만들어주고 하다가 이제는 육지가 돼버린 상점 몇 개가 이런 거예요.
저기 뭐 군부대도 있었네. 그렇진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북한 스파이가 많이 오니까 백기를 통해서 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올 수 있으니까. 있어요. 여기 굉장히 취약 지역이었어요. 아. 오지였거든요. 화성은 오지입니다. 네네. 이쪽 지역들은. 근데 말씀드리는 게 한국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오지예요. 화성 서부 지역은. 아니 저렇게 평지가 많고 그런데. 근데 너무 넓고 그리고 평택에 비하면 좀 굴곡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규모로 개발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골짜기마다 공단들이 들어있죠. 8탄이니 우정이니 하는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네. 요게 신안산선 차량기지입니다. 지금 짓고 많이 있는 거죠? 지었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안산선이니까 여의도부터 온 게 여기 오게 돼요. 여기 삼프로 TV에서 출발한 게. 그리고 여기는 서해선과 같이 쓴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저런 게 있으면 그 주변이 네. 발전을 합니까 못 합니까? 여기는 그게 없는 게 그냥 바다였다가 된 데라 네. 그런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테마파크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광명역 같은 데도 보면 사실 역 근처는 뭐 없잖아요. 주차장 말고. 근데 아니죠. 요즘 아파트 많이 들어갔죠. 그렇습니까? 광명 요즘에 화끈화끈합니다. 역 바로 옆에? 광명 KTX 광명역 덕분에 광명시 동남부가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었는데 네. 기아 자동차 소화리 공장밖에 없다가 확 떴어요. 그래요? 그래서 광명 주민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다시 영등포역 띄우는 거예요. 거기 KTX 수요가 늘면 이쪽이 죽거든요. 마치 그 오송역 띄우면은 세종역 만들어지면 오송역 수요 죽듯이 그런 게 관계죠. 저기 이제 두 선이 같이 써요. 쓰는 이제 차량 기지니까. 신안산선은 끝나고 서해선은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고 싶은데 이 공사가 보신 것처럼 너무 늦어가지고 향남이라는 데서 꺾어서 경부선으로 들어가서 원래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원래 서해선은 아까 그 다리를 건너서 신안산선하고 붙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3프로 TV가는 여의도로 올 생각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홍성부터 여의도까지 50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수많은 난관들이 생기는 바람에 여기를 포기하고 일단 더 남쪽에 있는 향남에서 경부선을 붙였어요.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거의. 네네. 그래서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 1시간 거리로 목표가 수정됐어요. 정말 이거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너무 황금 노선이라 모든 지자체가 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손을 얹었어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서해선인 서화성 남양역. 아까 차량기지에서 남쪽. 네네. 그래서 요 아래가 화성시청역. 그다음 화성 향남역. 그다음에 평택 안중역 나오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건 현재 완전 공사 중이라 뭐가 없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서화성 남양역입니다. 한참 공사 중인. 그러니까 왼쪽이 북쪽 지역이고 안산 있는 아파트 많이 지어졌고 동쪽이 산 넘어가면 화성시청인 겁니다. 이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뭐 없는데 여기 완성되더라도 당장은 뭐 수요가 없을 거예요. 서울을 못 가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일부러 그런 데 골랐죠 약간. 그 KTX 이건 KTX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끄럽거든요 KTX가. 근데 아마 이게 저 아까 보신 그 공사 중인 다리가 완성되면 수요가 생길 겁니다.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화성에서도 이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화성시인데 화성의 핵심은 요 동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진안 신도시 만들고 있고 조그맣게 병점 주변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대단히 중요해질 향남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여기예요. 화성시청역은 산 넘어가야 있고 여기는 별도로 발전될 거고 이게 연담은 쉽지 않습니다. 마도라는 게 있는데 마도면이라고 그냥 공업화성 농촌화성과 공업화성이 섞여 있는 느낌이라 그리고 좀 아직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공기 수송을 할 수도 있고 공기 수송이라는 게 사람이 없어서 공기만 싣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흔히 쓰는 말이에요. 절도 쪽에서 공기 수송.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뭔가 없는데 보면 여기가 주소도 없어요. 아직. 아직은 화성시의 일부로서 인정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택지 조성도 뭐 전혀 안 돼 있고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래의 땅인 거고 이런 지역에 여기는 사실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이런 문호리 같은 데는 거래가 되는 거죠. 근처에. 네. 그래서 갔더니 재밌는 걸 봤는데 누가 이미 열심히 나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자, 그 뭔지 아시죠? 보상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빠르다. 옛날 시흥 광명 했던 LH가 했던 것처럼. 저 뭐 배나무인가요, 뭔가요? 뭐 대단히 뭐그 보상 많이 받을 나무들일 겁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 비싼 나무 심는다더라고요. 쪼로록 해가지고. 그렇겠죠. 과실수 뭐 맞습니다. 과실수 같은 거죠. 요게 어디쯤이었냐면 요 문호리 있죠. 네. 옛날엔 정말 어촌 화성의 끄트머리에 있는 정말 교통 오지였다가 네. 이제는 역사권이 되는 곳이죠. 이런데 이미 투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 이제 그 천지개벽이라는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네요. 이런 거예요. 이게 천지개벽이지. 저 청량기역 앞에 그 몇 개 건물 헐고 하는 게 천지개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한번 되면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정말 뭐가 생기면 없던 거에 생기는 예, 이 상전벽해는 이런 거죠. 네옴시티 같은 느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다음인 화성시청역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여기는 이미 뭐 핫하다. 이게 철도 여기 이쯤에 들어올 예정인데 이미 뭐 화성시청역 뭐 많이 생겼죠. 시청 바로 여기고 여기 시청역. 그 이미 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화성시청역보다 더 중요한 데는 향남일 거라는 게 제 예상. 향남은 이제 몇 가지 계속 또 말씀드리겠지만 서해선 라인이 홍성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서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네. 막혔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동쪽으로 가서 요 KTX 라인하고 만날 거다. 그럼 여기는 이제 역사권이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뭐 부동산 관련해서 네.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마음 먹은 사람이라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될 게 서울과의 그렇죠. 거리 이거예요? 그렇죠. 기본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죠. 물류가 편하냐. 근데 그 경우에 이게 물류 좋은 게 이미 제약 단지가 들어와 있죠. 거대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쪽은 꼭 서울과의 거리가 그 서해선 같은 게 얘기 나오기 전부터 그 여기서부터 가기가 좋아서 평택 항이 또 옆에 있어요. 그 우정항도 있고 평택항도 있고 넘어가 당진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공업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지역이라서 투자가 좋죠. 제가 뭐 공업적으로 긴밀하게 엮일 일은 없는 것 같고 투자용 주거라면 주거 목적이라 주거를 투자용으로 한다면 네. 서울과의 심리적 혹은 물리적 시간적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또는 천안이겠죠. 이쯤이면 천안도 가능합니다. 천안과 가까운 것. 예, 이쪽은 평택시청 있는 평택역 주변이나 천안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네네. 아니면 KTX 천안 아산역 근처. 모든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모든 지방 사람이 서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른 생활권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경기 서남부 생활권이 따로 있는 거죠.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또 어떤 분이 향남읍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반갑다고 본인에 올리시더라고. 도시에서 봤는데 네. 이렇게 주목받거든 향남이라고. 마침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글 한번 쓴다고. 핫한 게 이제 한 2개 정도 말씀드리고 끝날 건데 네.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서해선 향남역이자 신안산선이 여기까지 오게 될 거예요 아마. 예측컨대는.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지은 겁니다. 이 정도면. 또 이게 낡은 느낌이지? 아닌가? 아직 공사 중이라서. 공사 중이라 그래요? 여의도부터 향남까지는 결국은 2025년 6년 정도 되면은 단위 될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한 4, 50분? 그 향남은 상당한 가치가 있죠. 여의도 4, 50분이면 거의 노원이나 뭐 이보다 가까운 겁니다. 그러네요. 노원보다 훨씬 가까운데. 그렇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라는 넓은 범위, 향남이라는 넓은 범위를 보는 게 아니라 역과 역을 보는 거죠. 네네네네. 거의 뭐 강남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네. 강남에서 여의도 오는 것도 길이 좀 막히잖아요. 열차는 네, 돌아오고 네. 9호선이 있으면 9호선 주변에 하나 막혀도 괜찮고. 그러네요. 네. 아마 강남에서 마곡 가는 정도? 이런저런 계산했을 때. 네네네. 그래서 지금 남쪽은 또 중요한 게 제가 사진 찍은 왼쪽은 1지구라고 부르고 네. 오른쪽은 2지구라 그래요. 사진 보이는 거.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단지가 거대하게 있어서 그 수요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역세권이라는 수요도 생긴 거지. 제약바이오 뭐 이런 업체들이. 네, 그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여기 요거. 임금들이 좀 있어서. 예. 여기서 꽤 부촌입니다 나름. 서울 사람들은 모르지만 부촌이에요. 대웅제약부터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증거 투자하시는 그 회사들이 상당 부분 여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 이렇게 분석할 때 지역별로 나오는데 어느 지역 수출이 많이 나오냐가 이제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실적 나오기 전에 야 이번에 뭐 경기 서남부 뭐 향남 이쪽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 이번에 수출 잘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이런 거죠. 이걸 좀 봐야 되겠네. 여기서 화성 우정항이나 평택 포승항으로 가는 거죠. 수출하게 되는. 네네네.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 봤을 때는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어디 사냐면 이 이지구에 살고 있는 거죠. 아파트가 그래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향남 2B-15 블록 같이. 네,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더블이 되는 거지. 공업적으로는 한국 가깝고 그 교통적으로는 서울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 수요들을 노리고 답사를 갔더니 향남은 이미 이런 분위기고 향남 아래에 있는 안중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제 평택 서부 지역에 소외받았던 곳인데 네. 이제 뜨고 있거든요. 가보면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요게 안중역이에요. 옛날 안중읍이라는 데고 지금 거점. 그 평택 서부의 거점입니다. 네. 평택항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 가는 중에 전부 다 지금 이런 부동산들이 쭉 아, 조립식 건물로 그냥. 예. 저 넘어가 옛날 안중읍, 옛날에 구도심. 네. 이 왼쪽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역세권 지역. 핫합니다 다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서울 사람은 특히 그리고 부동산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지만 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네, 서해 네, 서부 네.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쪽이 네. 진정한 천지개벽인 거다 이런 게.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안산과 화성사에 답사를 하고 네. 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마시고 안산에서 계셨어요? 고향 가는 터미널로 네. 하하. 갔다가 안산하면 이게 장강? 외국인 턴 아니겠습니까? 네. 요가케가 요즘 맛집이라더라고요. 아, 저- 장강이요? 같이 답사 가던 친구가 네. 장강반점 네. 데려가 줬는데 하하. 여기 지금 다 러시아 가게도 많고 클라시카, 러시안 네. 홈 그리고 요거는 뭐 리퓨슈카라고 케이크라는 뜻이에요. 아, 야, 근데 간판이 완전 그냥 러시아어로 그냥 딱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왼쪽은 러시아, 오른쪽은 양꼬치. 아니 그래도 한글로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여기 레퓨시카. 아, 근데 이거는 한국인도 오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그쪽 사람 상대하는 데라서 굳이 뭐. 예, 굳이 뭐 안 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와다가 가게 왔는데 얘가 정통 중국식이라고 생각하기 동부 삼성식입니다. 저 저희가- 무생채예요? 아 요거 마파두부. 아니 저 아니, 오른쪽 무생채. 아래- 요거 무생채. 조선 쪽에 하시는 거라. 네네네. 그걸 땅콩 딱 건조한 거 제대로 돼 있죠. 이게 라족일 겁니다 아마. 라족이랑 달달한 거. 그거 시켰더니 네. 큰 거 2개 시키니까 네. 작은 음식을 서비스로 주는 어허. 이게 전형적인 동부 삼성식이라더라고요 서비스 방식. 근데 마파두부는 서비스였습니다. 아 저기 서비스예요? 예. 와.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 맛있어 보이네요. 좀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 어향가지. 어향가지. 이게 제가 사실은 가지를 싫어했거든요 한국에서. 그 가지 무침 싫어했고 추측했어요. 아. 근데 일본 유학 가고 그리고 중국 여행 갔다가 가지가 맛있는 거라는 거 알았어요. 가지 튀김. 가지 튀김. 근데 중국 일본 요리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안 했는데 엄청 저건 촉촉하죠. 그렇죠. 진짜. 예. 근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저도 이게 중화 요리를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예. 그 꼭 어영가지 시키거든요. 가지를 잘하는가가 핵심 포인트라. 저 가지 맞아요. 저 잘 튀기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중화 요리 집에서 핵심은 볶음밥. 밥하고 예. 짜장이 나오는데 원래는 안 나오는 게 맞잖아요. 예. 원래 볶음밥 밥대로 있는 거니까. 예. 밥에 양념이 돼 있어야 돼요 원래. 근데 한국식 중화 요리는 짜장의 짠맛에 의존해 버리니까 밥에 아무 조리를 안 해버려요. 네네. 그럼 이제 실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밥 자체가 간이 잘 돼 있고 계란으로 하나하나 코팅이 돼 있으면은 제대로 된 가게인데 아하. 점점 없어지고 있지 그런 게. 짜장이 막히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장강반점. 만두도 맛있더라고. 이거 서비스였는데 아 이거 제대로네. 아주 제대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안산 답사 가시면은 꼭 이런저런 일로 가실 텐데 네. 구도심 원곡동이라는 데 구도심이거든요. 네. 그 시민공원도 있고 초지역 근처입니다. 가보면 요즘에 아파트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송도에서 출발한 KTX가 초지에서거든요. 아 저건 한 4명 가서 먹으면 진짜 좋겠다. 이게 중국 요리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둘이 가서 여러 개를 네. 시켜 먹고 싶은데 안 돼요. 예, 너무 많이 시키면 또 남으니까. 저희가 3명 갔는데 남겼어요. 저렇게 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맛있는데 서비스 준 거 남기는 거 진짜 미안하고. 진짜 미안해. 근데 네. 진짜 좀 맛있거든. 심지어는. 그래서 4명 정도 가는 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4명 딱 가면 딱 좋겠네. 그 오늘 보여드린 장소들은 사실 혼자 한두 명 가시기 좀 힘든 곳들이에요. 예. 한 3-4명 팀 짜서 가셔서 맛집 체크하셔서 괜히 저 한정식 가시지 마시고 그래요. 안산 가면은
이 외국 음식 먹어야죠. 아. 그 분위기도 익히는 거고. 저는 뭐 그렇죠.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혹은 뭐 가족 단위로 해서 한 3-4분 이렇게 딱 가셔갖고 저기 가시면 진짜 맛있겠다. 저거 드시고 옆에 러시아 케이크 가게에서 케이크 사가시고. 그거는 뭐 그냥 아까 얼핏 보기엔 케이크 그냥 있어요 그냥. 빵 같은데 무슨 케이크인 거예요, 저거는? 아 그게 러시아 러시아 케이크. 꿀 케이크라고. 예. 그럼 층층층 사이에 꿀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러시아인들은 꿀에 죽고 꿀에 사는 민족들이라. 자기들이 곰인 줄 알아. 그래서 고민 거예요. 불곰국이랑. 뭐 이렇게 약 느낌이에요. 이게 러시아인들에게 뭐냐면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과자인 거예요. 소울푸드 같은 거. 소울푸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더라도 러시아 빵집이나 카페 가시거나면 꼭 저걸 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가게의 퀄리티를 알 수가 있어요. 미에도빅이라는 게 미에드가 꿀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저기 빵이 아주 빵이 고와 보이진 않네요. 약간 거친 느낌. 우리 어릴 때 먹었던 나폴레옹 빵 그런 느낌. 그 중간에 그리고 크림 들어 있고 그리고 꿀이 층이 들어 있는. 이게 러시아 음식에서는 만두 그런 게 있는데 층이 많고 손이 많이 갈수록 고급 음식입니다. 집에서 못 만들거든 잘. 그렇겠죠. 저거 잘 만들면 요리 솜씨 좋은. 그러면 중국 저 장강반점 가서 그렇죠. 좀 신나게 먹고 옆에 케이크 가게 가서 저 달달하게 그렇습니다. 디저트 먹으면. 또는 안산역 앞에 가면은 베트남 음식이 맛있거든요. 맛집들이 많아요. 베트남 식당 하시고 네. 그리고 저기 베트남 커피 있잖아요. 달달한 거. 있죠, 한 잔 있죠. 드시고 저거 딱 사가시면 되는 코스가 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완벽한 여행 코스 짜주신 우리 김지덕 박사님. 언제나 먹거리로 끝나는. 아유, 고맙습니다. 그 먹거리도 다 또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이 서울 사람만 모르는 네. 핫플레이스들이에요. 그 러시아 빵집 어떤 체인들은 서울에 지점이 없고 평택하고 안산에만 지점들이 있어요. 그 외국인들은 글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요들을 따라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으신 거고. 거기 러시아 분들 많습니까? 많습니다. 러시안도 있고 사할린 교포라든지 그 안산 아까 말씀드린 한대 앞역에 가면 고향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할린 귀국동포들 사는 곳인데 그래요? 그 주변으로 러시아 타운이 형성돼 있기도 해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하러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맞습니다. 러시아 및 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분들, 카자흐스탄. 네,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시덕 박사님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